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 수업의 마지막 제6강에서는 치매와 호스피스의 미술치료의 목적, 사례에서 나타난 미술치료의 긍정적 효과와 의의, 그리고 미술치료의 적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 상담에 미술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화들은 치매에 대한 증상들을 우리가 알기 쉽고 다양한 시각들로 풀어간 영화들입니다. 영화들은 치매에 대한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전달하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보면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노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년기는 실제로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울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상실되고 사회와도 단절이 됩니다. 특히 치매와 오랜 투병은 주변인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지요. 이러한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뇌 기능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전문 지식을 가진 치료사들이 뇌 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는 약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 낮 시간 동안 외롭게 홀로 방 안에 남겨진 할머니가 젊고 행복했던 시절들을 벽에 가득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은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 미술 치료는 첫째,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둘째,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시각적, 촉각적 운동 자극으로 뇌 활동을 자극시키고, 셋째, 신체 감각 기능의 장애와 노인성 질병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넷째, 집단 미술 치료의 참여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술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섯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아 실현을 하며, 여섯째, 집단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유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술 치료가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뇌기능 활성화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지능이 32, 자급 능력이 4.16세, 사회연령이 5.7세인 18세 내담자입니다. 내담자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인해 전체 장애 1등급을 받은 상태로 미술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치매의 경우 인지능력과 정신연령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치료 시에는 생활연령보다는 지적연령으로 접근을 하셔야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내담자에 대한 임상보고서를 자급능력과 인지기능으로 간단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급능력으로는 연필은 질 수 있으나 악력은 약하고 점과 점은 제대로 읽지 못하며 가위질이 어렵고 숟가락과 포크 사용은 간단히 가능하나 젓가락질은 어렵고 단축 구멍을 끼는 것과 혼자서 씹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인지기능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쓸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쓸 수 없었으며 색은 분홍과 보라, 빨강, 노랑은 알고 있고 나머지 색은 모르며 전화는 오로지 폴더폰으로 받는 것만 가능하고 돈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돈의 단위와 사용처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해 시선을 회피한다거나 계속 모른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사회적 상호관계성을 맺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주 2회 48회기를 우선 내담자에게 실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실시 전 사전 사후 그림 변화 비교를 위해 투사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낱낱이 개념 파악이 어려워서 내담자가 그나마 인지가 가능한 동적 가족화를 실시하고
뇌파를 찍어 내담자의 사전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뇌파는 가운데 사진처럼 연두색을 띠는 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있는 동적 가족화와 위쪽에 있는 정상 뇌파, 오른쪽에 비정상 뇌파, 그리고 내담자의 사전 뇌파입니다. 동그라미 점선이 쳐져 있는 부분이 내담자의 사전 뇌파입니다. 비활성화라는 것은 내담자가 연두색이 아닌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초기로는 연필 쥐기, 좋아하는 색으로 줄 긋기, 색 이름 알기, 일상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등 어느 정도 간단한 기본 활동이 가능해진 후 협역 능력을 키우는 기본 미술 동작을 연습하며 집중력을 키워갔습니다. 차츰 다양한 재료나 활동적인 매체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과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마무리 단계에는 정교한 작업들을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진행하거나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사후에 다시 내담자에게 실시한 가족화입니다. 표의 가운데 그림처럼 색과 형태가 변화하였습니다. 내담자는 가족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사전 그림에 비해 구도와 형태가 안정적입니다. 지능도 32에서 45로 상승하였으며 작업 능력은 4.16세에서 10.4세로 향상되었고 사회 연령은 5.7세에서 9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젓가락질은 여전히 어려우나 단축구멍을 끼거나 혼자서 씻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발달한 것은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어서 카카오톡으로 저랑 내용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 능력으로는 좋다, 나쁘다의 감정 전달이 가능해지고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본색은 모두 알게 되고 아주 정교한 작업도 혼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찍은 뇌파 영상은 지능은 낮지만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라 비정상적인 뇌의 활동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노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될까요? 치매 노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들은 주로 자신들이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거부감이 적으므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매체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또한 악력이 약하고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교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미술의 기법 중 그리기, 색칠하기, 찍기, 번지기, 불기, 만지기, 붙이기, 배열하기 등 아주 쉬운 것들로 자신감을 익혀나가고 차차 집중력과 정교함을 키워갑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들보다는 과거지향적인 것들에 대한 매체가 활동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강하여 눈맞춤을 통하여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손끝 감각을 살려주고 즐겁게 활동하면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하시면 무척 좋습니다. 다음은 치매 노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기법을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1.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는 처음 만남에 대한 서먹함을 없애고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친숙을 도모하며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치매의 정도에 따라 어떤 형태나 그림의 표현이 어려울 수 있어 자신을 닮은 색을 골라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2. 자화상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콩이나 곡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뻥튀기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린 시트지를 오려 일회용 그릇 등에 붙인 후에 나머지 그림을 그리게 하여도 됩니다. 물감으로 불기의 기법을 사용하여 폐활량을 동시에 키우는 기법도 무척 좋습니다. 3. 가족 소개하기. 가족 소개하기에서는 잡지에서 인물을 오려서 콜라주를 하거나 뻥튀기나 과자로 꾸며서 가족을 소개하여도 좋습니다. 특히 흰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휘핑 크림을 준비해 가서 꾸민다거나 흰 털실로 꾸미면 의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 얼굴이 그려진 시트지를 준비하여 조합하고 만드는 방법과 얼굴 윤곽이 그려져 있는 시트지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4. 난화 그리기. 난화란 어지럽게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모양 속에 있는 그림을 찾아 이야기를 진행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먼저 도화지에 마구잡이로 그림을 그린 뒤에 나머지 사람이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 후에 어지러운 선들 위에서 모양들을 찾아내고 또 색칠을 한 후 찾아낸 모양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5. 민들레 홀씨 그림. 민들레 홀씨 그림은 16젤지 정도의 도화지에 화장지 심이나 키친타올 심 등을 정교하게 오려서 물감 등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오리기와 그리기, 번지기, 문지르기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자금 능력과 집중력과 즐거움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6. 무지개 물고기 그리기. 무지개 물고기는 샐러리나 당근, 무 또는 감자, 고구마 등 계절에 맞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테두리가 그려진 물고기 그림에다 물고기 비늘을 찍거나 색칠을 하거나 나머지는 사인펜 등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는 기법입니다. 찍기 등을 이용한 기법으로 악력이 많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7. 세균맨을 잡아라.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떨어뜨리고 빨대로 불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 마르면 스티커 눈을 붙이는 세균맨을 잡아라는 만들고 난 뒤 즐거움도 많이 생깁니다. 만들어진 각각의 세균마다 자신이 이겨내야 했던 어려운 것에 대입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단 물감은 금방 마르지 않으므로 마르는 동안 옛날 이야기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8. 스폰지 나무 그리기. 스폰지 나무 그리기는 나무 집게에 스폰지나 헝겊, 신문지 등을 끼워서 나무 모양의 시트지에 여러 번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나무는 이파리가 풍성하면 좋으므로 몇 가지의 집게로 다양한 색의 물감으로 나무를 찍게 하고 나무가 완성되면 누구의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이 나무의 소망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역시 나무가 완성되면 제목을 붙여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9. 스폰지 꽃 만들기. 스폰지 꽃 만들기는 앞의 활동과 비슷하게 진행하되 이 활동에서는 마무리로 이파리나 꽃의 심 등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거나 색칠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꽃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아합니다. 10. 펀치나무 만들기. 손바닥 이파리 나무 또는 손바닥 나무라고 하는 펀치나무 만들기는 손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손은 소중한 내 몸 중의 일부이지요. 손바닥으로 물감을 찍고 나무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보고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11. 만다라 도트 손바닥 찍기. 손바닥 그리기, 석고 본뜨기 등과 발바닥 찍기, 발바닥 나비 협동화, 손바닥 새 협동화 이러한 것들은
신체 감각을 익히면서 정교성과 사회성 그리고 자금 능력을 키우기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12. 꽃님이 꽃신. 요즘 유행하는 것이죠. 검정 고무신이나 흰 고무신에 아크릴 물감으로 예쁜 꽃을 그려봅니다. 특히 고무신은 향수를 자극하는 재료입니다. 고무신에 그려진 꽃을 보며 누구의 꽃이는지, 누가 생각나는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줍니다. 13. 족두리 만들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족두리 만들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역시 향수를 자극하는 재료 중에 하나이지요. 족두리의 재료 위에 나머지 부가재료들을 붙이면서 족두리 쓰고 시집가던 날과 족두리에 담긴 추억들, 그리고 복주머니에 앞으로는 어떤 복을 넣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14. 만다라 색칠하기와 푸드 만다라. 만다라 색칠하기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진 만다라의 형태를 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15. 나를 위한 이야기하기. 나를 위한 이야기하기는 캔버스에 예쁘게 꽃을 꾸며 붙이고 직접 글을 쓰시거나 선생님들이 멋진 글을 써드리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고 꽃을 꾸며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여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노인들을 위한 미술치료의 기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와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미술치료의 효과는 크게 4가지 영역, 정서 영역, 인지 영역, 감각 및 운동 능력, 사회성의 영역 부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영역으로는 내면 감정 표현의 상승으로 심적 안정이 되지요. 자율성과 통제력과 결정력이 향상됩니다. 자신과 주변 환경에 개방적이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넓혀집니다. 또한 상실과 우울에서 벗어나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인지 영역으로는 회상을 통한 기억력 자극과 퇴행이 예방이 되고요. 창의력과 아이디어 증가로 평가와 비판 능력이 향상되며 인지와 자기 표현 능력 증가로 창의력이 상승되고 자기의 인식과 고찰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언어 능력과 인지 향상으로 갈등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지요. 감각 및 운동 능력입니다. 감각 및 운동 능력에서는 다양한 미술 재료의 사용으로 시 공간의 개념과 오감 능력, 협업 능력이 강화되고요. 좌우의 감각 기능의 회복으로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정교성,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사회성의 영역입니다. 사회성의 영역은 집단 활동을 통해 삶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표현 능력이 향상되지요. 또한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활동 내용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개발이 됩니다. 이상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와 미술치료입니다. 이 사진들은 호스피스와 관계되거나 유사성이 있는 영화나 다큐입니다. 혹시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3년 KBS가 제작한 다큐 블루베일 시간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인 강릉의 갈바리 의원이 나옵니다. 다큐에서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었던 한 환자가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큐 영화 목숨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환자들과 심리적으로 소진된 환자의 가족들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회복과 이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호스피스 환자들이 그림 활동을 통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두려움과 분노, 우울한 정서를 표출하여 자아를 수용하고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위안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쿠블러-로스에 의하면 삶의 마지막이 인생의 가장 창조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몰입하는 이 과정에서 언어로는 가능하지 못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안을 완화시켜 생리적인 혈청 농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헤이우드는 호스피스 미술치료의 장점으로 환자들이 정서적 비탄에 빠졌을 때 심리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고 무서운 시련에 마주쳤을 때도 도움을 주며 다양한 감정을 표출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어 환자가 자신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주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어 자아존중감도 향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미술치료의 예시입니다. 호스피스 미술치료는 대체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여 남은 시간들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안한 프로그램들이 좋습니다. 매체들은 앞서 매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로 통제가 낮고 부드러우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표현력이 좋은 것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손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한지나 파스텔, 클레이 등이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만다라 감정이나 만다라 12단계, 신체 본뜨기, 한지 꾸미기, 소망 주머니, 나는 나무입니다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에 관계된 만다라, 몸에게 쓰는 편지, 특별한 날의 기억, 버킷리스트 주문이, 나를 위한 메시지, 그리고 나의 나무, 12단계 인생 만다라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강에 걸쳐 호스피스 상담을 위한 미술치료를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6강 속에 미술치료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개요와 목적, 쓰임새, 실제 사례, 프로그램 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의 대상과 치료 단위, 그리고 재료에 따라 또는 매체에 따라 그 실시 방법들이 다르고 또한 같은 기법이라 하여도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그 쓰임새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미술치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며 여러분들 같은 치료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둔 내담자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은 치료사분들께서 스스로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지막 6강까지 미술치료 수업에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